그리고 이제 운동을 앞서 이제 싫어한다고 하셨지만은 또 건강하게 또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운동을 또 한다고 하셨는데 걷기를 이제 운동이 아니라고 이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1시간씩 또 뭐 몇만 보씩 걷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운동 효과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 치료를 하잖아요. 그 치료라는 것이 약물 치료도 있고 뭐 주사도 있고 또는 물리 치료도 있고 뭐 재활 치료도 있고 다양한 치료가 있어요. 그러면 운동을 치료의 개념으로 보고 들어갈 때 그러니까 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이라는 게 용법 용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3번 먹어라 또는 하루 2번 먹어라 뭐 하나를 먹어라 2알 먹어라 용법 용량이 있단 말이에요. 운동의 용법 용량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걷기가 건강에 도움이 돼. 나 하루 10,000보 걸어야지. 나 6시간 등산해야지. 운동에 효과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혈압약을 하루에 한 알씩 먹으라고 처방을 받아왔어요. 나 귀찮은데 그냥 일요일 날 7알 먹어야지. 효과 있을까요? 그러니까 용법 용량을 맞춰야 그 운동이 내 몸을 바꾸는 효과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약이 좋다고 그냥 한 알 먹을 걸 3알 4알 먹으면 효과 있나요? 그리고 매일 먹으라고 한 거를 일주일에 한 번 먹으면 효과 있나요? 그러니까 10,000보 걷는 게 좋아요? 8,000보만 걸은 게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우스운 것일 뿐더러 그러면 걷기라는 강도가 내 몸을 바꿀 정도의 그 자극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걸어야 돼요. 네. 이 앉아 있는 게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아니 우리 몸의 이 수많은 관절들 네, 근육들의 역할이 뭐예요? 움직이는 거죠. 사실. 네. 근데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얘네들 지금 못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000보 걸어야 돼요, 10,000보 걸어야 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앉는 시간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저 매일 헬스클럽 가서 1시간 운동하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거의 앉아 있어요. 심지어 집에 갈 때도 차로 이용해서 운전해서 가고 헬스클럽 갈 때도 차로 이동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가지고 옷 갈아입고 트레드밀에 올라가 가지고 뭐 골프 틀어놓고서는 천천히 걸으면서 골프 보고 내려와 가지고 1시간 운동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리고 계속 앉아 있단 말이에요.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과일이 좋지 않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4주차에는 과일이 허용이 되는데 다이어트 할 때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제가 그 내 몸 혁명이라는 책에서 계속 강조해 왔던 게 이제 과당의 유해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대사 이상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대사 이상의 첫 번째 빌런이 과당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씨앗 기름, 그러니까 정제 가공 기름들 있잖아요. 뭐 콩기름이니 뭐.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우리 몸에 이제 지방간, 인슐린 저항성,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그 주범들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간도 깨끗하고 인슐린 호르몬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뭐 뱃살도 없고 그런 건강한 사람인데 과일 먹지 말라고 얘기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미 전당뇨고 복부 내장 지방 비만이고 검사해 보면은 지방간이 있고 이런 분들은 지금 탄수화물을 줄여야 되고 특히 과당을 줄여야 되는데 저는 과일 매니아여서 매일 과일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한테 그러면 과일 드세요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과일이라고 표현하니까 지금 딱 이제 안 와닿는데 예를 들어서 술을 매일 마셔서 알코올성 지방 간염염 환자 치료가 뭐죠? 이제 술을 끊는 거죠, 일단. 근데 저는 술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냥 매일 소주 반병만 먹으면 안 될까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럼 반병 드세요. 이렇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래도 줄여야죠. 네. 아니 줄이는 게 아니라 끊어야죠. 그러니까 지방 간염이 치료될 때까지는 아니 간에 기름이 끼어 있는 원인이 술인데 그러니까 일단 술을 끊어서 지방간을 정상으로 돌려놓고 그 다음에 내가 좀 절주를 하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과당의 과잉 섭취로 간에 기름이 잔뜩 끼어 있는데 과당 공급을 아예 끊어야지. 그걸 좋아한다 그래서 그러면 조금만 드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치료라는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 끊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한 달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이게 더 합리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과당과 술을 끊고 그다음부터 절주를 하고 과당 섭취를 좀 신경 쓰고, 그러니까 그게 관리잖아요. 그러니까 치료와 관리를 이렇게 분리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 논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 다양한 운동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가장 좀 효과가 드라마틱한 그런 운동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운동을 좋아한 것도 맞긴 하지만 먼저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수영을 시작했는데, 허리가 아픈 이유도 공부하느라고 계속 앉아서 고등학생, 중학생 때 앉아서 공부만 하니까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수영을 하래요. 그래서 수영을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배우고 하면서 수영 시작하고, 그 이후에 뭐 재즈 댄스 아니면 헬스, 발레, 필라테스를 했죠. 제가 살을 뺄 때는 필라테스를 열심히 했는데 최근에 이제 바레라는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거는 발레랑 필라테스를 겹쳐서 만든 좀 중강도, 좀 고강도, 좀 코어 위주의 외국에서 넘어온 그 운동인데요. 지금은 그거를 하면서 이런 작은 근육들, 그리고 코어 운동, 척추의 정렬을 맞추는 그런 운동에 좀 더 재미를 느끼고 있고요. 살을 뺄 때 했던 것 중에서는 또 인터벌 트레이닝, 유산소가 제일 효과적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동차를 운전을 할 때 보면은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뗐다가 하면은 기름을 많이 먹잖아요. 그 말은 사람도 계속 달리기만 하는 것보다 달렸다가 걸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강도를 조절하면은 에너지가 같은 시간에 똑같은 속도로 가는 것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가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시간을 운동해도 내가 조금 더 효과를 보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벌 트레이닝을 할 때 이런 스마트워치를 딱 보면은 자기의 심박동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존2의 운동을 얘기를 드렸는데 220에서 자기 나이를 빼고 그다음에 그 최대 심박수가 나오죠. 그러면 그 심박수에 60에서 70%까지 의 심박수, 저는 한 11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달리면서 110 정도 되면은 조금 걸어요. 그러면 걷다 보면은 걸어도 110이 유지가 되기도 하고 살짝 떨어지면 또 다시 뛰고, 그래서 뭐 1분 달리고 3분 걷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은 살이 그냥 열심히 달리는 것보다 훨씬 잘 빠져요. 오히려 심박동을 막 180까지 올리면서 남자들이 와, 나 이렇게 열심히 했다, 막 땀 흘리고 하면서 보여주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젖산이 축적이 되고요. 이제 무호흡 운동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생기는 효율성도 떨어지고 더 지쳐서 어떻게 되냐면 식욕이 올라요. 그래서 많이 운동하고 세게 운동하고 만족감은 확 만족하는데 뭔가 먹고 싶어 이런 거 있잖아요. 보상작용이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운동하고 그냥 조금 먹고 자는 게 좋지, 열심히 운동하고 하다 보면은 계속 나 열심히 했으니까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항상 들어서 다이어트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 이 인터벌 달리기는 한 30분 정도 짧게만 해도 괜찮은가요? 최대 30분에서 40분 사이가 그 체지방이 타는 그 구간이거든요. 근데 유산소를 하기 전에 근육 운동을 미리 하잖아요. 그러면은 탄수화물, 당분을 먼저 소모를 한 다음에 들어가서 유산소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유산소를 하는 시간이 줄어들어도 더 효율적으로 지방이 타게 돼요. 그래서 무산소 운동부터, 근력 운동부터 한 20분 간단하게 하고 유산소를 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효과를 볼 수 있죠.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나는 몰라, 그냥 운동해야지, 걷기를 한다. 이게 걷기를 하면 진짜 절대 안 빠져요. 운동은요, 내가 안 하던 행동을 해야 운동이에요. 걷는 거는 그냥 일상생활이잖아요. 그때는 그게 운동이 되려면은 노인이 됐을 때, 내가 누워있다가 진짜 못 걸어서 막 이렇게 해서 걷는다 하면 그건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운동이지만, 우리가 이제 걷는 거를 하는 건 뭐 어디든지 걸어 다니잖아요. 이걸로 살이 빠질까요? 절대 안 빠지는데, 사람들이 걷기 운동을 하는 거는 그냥 존 1의 운동이에요. 심박동수가 오르지 않죠. 강아지 산책시키는데 난 이거 하니까 운동을 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살이 다 안 빠졌을 거예요. 안 빠지니까 그들이 하는 거는
제가 달리기 하라고 그러면 절대 안 달려요. 그래서 약간 경보를 하겠대요. 그리고 2시간을 걸어요. 그럼 오히려 족저근막염 같은 발바닥 쪽에 있는 질환이 생길 수가 있고 심장 박동수가 오르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지방이 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걷는 거는 나중에 한 70대, 80대 할아버지 됐을 때 걷지 못할 때 걸으면 운동이고 우리처럼 이제 어느 정도 한 3, 40대, 4, 50대가 됐으면은 항상 걷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던 행동, 달리기를 조금은 띄워줘야 돼요. 발이 지면에서 띄워줘야 지방도 제 몸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어쨌든 살짝은 띄워줘야 된다. 요새 그래서 생기는 게 슬로우 조깅. 약간 띄워준다. 이 정말 중요해요. 진짜 제가 살 빼러 오시는 분들이 다 걸어요. 다 걸어 진짜. 단 한 명도 달리기 안 해요. 근데 달리기를 또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 뭐 마라톤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되게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나는 마라톤을 하니까 건강해라고 하지만 혈당을 보면은 새벽에 저혈당에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걸으면은 너무 오랫동안 마라톤을 하면은 혈당이 다 소모가 되고 나머지는 근육에서 간에서 분해에서 당이 소모가 되면은 오히려 몸을 해치게 되고 다음날 식욕이 엄청나게 오르겠죠. 살 못 빼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던 마라톤을 갑자기 한다. 뭐 겉으로 볼 때는 좀 좋아 보일지 몰라도 자신의 혈당을 잘 체크를 해보시고 굳이 마라톤을 참가를 하고 싶다 하면은 참가를 하기 전에 비정제 탄수화물 약간 먹고 에너지를 좀 주고 끝난 다음에 또 뭐 고구마나 아니면은 뭐 통밀빵이나 이런 거를 조금 섭취를 해서 혈당이 안 떨어지게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걷기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너무 오랫동안 달리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 살이 빠지는 딱 그 구간에 딱 맞춰서 운동을 2달만 딱 하시면은 10kg 다 뺍니다. 네. 보통 이제 러닝을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달리는 러닝하고 인터벌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인터벌 트레이닝이 조금 더 살을 잘 뺄 수 있다는 건 인터벌 트레이닝 고강도예요.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연속으로 뛰는 30분 러닝은 속도로 하면 한 3, 40%? 그 운동 강도가 3, 40%밖에 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인터벌 트레이닝은 최소한 60%에서 80%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고강도 트레이닝이라는 건 내가 고강도를 견딜 수 있는 내 몸에 내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터벌 트레이닝이 상대적으로 살이 좀 더 잘 빠질 수 있는 건 고강도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모두가 인터벌 트레이닝이 좋으냐라고 보면 그렇진 않아요. 내 체력 수준이 3, 40%를 지속할 수 있다면 지속적으로 러닝을 하는 것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인터벌로 전환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꾸준히 뛰는 게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초가 잘 닦여서 예를 들면 나는 심폐지구력도 갖고 근력도 만들고 싶다면 인터벌 트레이닝 하면 이제 2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유산소성하고 무산소성 트레이닝을 같이 하니까 순환기계도 좋아지고 근골격계의 근육도 커지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죠. 물론 운동 강도가 세기 때문에 무지 힘듭니다. 선수들도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인터벌 트레이닝이거든요. 이제 마라톤까지는 아니더라도 러닝을 많이 하는 분들은 마지막에 피니시할 때 좀 빠르게 달리거든요. 이제 빠르게 달리려면 달리기 자체를 고강도로 좀 가져가야 되니까 최소한 속도를 7, 80% 이상 올려야 그 마지막 피니시를 좀 빠르게 들어올 수 있어서 그렇게들 운동을 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그 고도 비만이라는 건 사실 그분이 활동을 많이 안 했다는 뜻이라 만약에 고도 비만이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릴 것은 우선 뭐 당연히 식사량에 대한 조절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특별한 운동보다는 내 몸을 좀 계속 좀 많이 움직이는 것. 여기서부터 먼저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도비만 분들은 아무래도 의자나 소파 같은 곳에 오래 앉아 있으니까 그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면서 활동량을 늘려가면서 활동량이 늘어나면 거기에 가볍게 좀 빠르게 걷는 동작 이러면서 빠르게 걷는 게 되면 가볍게 뛰는 동작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늘려가야죠. 왜냐하면 운동을 안 하신 분들이 운동을 과격하게 하면 몸에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다음날 너무 힘드니까 하기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은 걸리더라도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